오늘 아침 일라디오. 예년 같으면 설 지나고 농산물 가격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인데요. 올해는 설 연휴 막바지부터 연일 강추위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신선식품 물가까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겨울철 과일, 채소 주요 산지에서 작물이 얼어서요 출하하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줄어서 일부 농산물 도매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상승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우스 재배 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농작물 냉해를 피하려면 적절한 온도 유지가 필수인데 올겨울 난방비 부담까지 커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시작된 눈이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까지 이어지고요. 오늘 낮에도 영하권을 보이는 지역이 많습니다. 기상 상황이 얼른 좀 나아져서 산지 농민들의 시름도 덜고 농산물 가격 급등도 더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오늘은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농퀴의 주인공 세 글자인 과일인데요. 과일 안팎의 색깔은 귤과 비슷해 보이지만 크기도 맛도 상당히 다릅니다. 이 과일의 이름은요. 열매의 윗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는데 마치 이 산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보통 따뜻한 기후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힌트. 제주도의 특산물로 유명합니다. 귤보다 껍질 부분이 거칠고 울퉁불퉁한데요. 당도가 뛰어나고 영양도 풍부해서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과일입니다. 이 과일 세 글자입니다. 과연 이 과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네?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힌트송 서비스 나갑니다. 오늘은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송 김호중의 홀로 아리랑인데요. 가사에 산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의 산 이름이 이 과일의 앞글자 두 글자와 같습니다. 바로 아시겠죠? 그래도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서비스 하나 더. 두 번째 힌트송 김요한의 기다리는 마음인데요. 가사에 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을 말하는 한 음절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힌트송에서 나오는 산 이름 두 글자, 두 번째 힌트송에 한 글자 합치시면 요거가 나오는데 이게 정답이겠죠? 그러면 오늘의 힌트송 서비스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면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바다가 홀로 섬에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에를 맞이해보자. 일출봉에 들어든 날 불러줘. 올출봉에 달 들어든 날 불러줘. 자, 두 곡의 힌트송 서비스 다 들어보셨는데요. 이 과일의 껍질은요. 독특하게 솟아오른 꼭지를 옆으로 떼거나 칼집을 낸 다음에 까면 술술 잘 까집니다. 이 계절에 나오는 벌꿀 바른 오렌지라고도 불리는 세 글자 제주를 대표하는 과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입이 심심할 때 까먹기 좋은 견과류가 있습니다. 곧 다가올 정월대보름에도 빠지지 않는 것, 바로 너무나 맛있죠. 땅콩인데요. 오늘 쉽고 재밌는 품종 이야기에서는 땅콩 품종 해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오은영 농업연구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땅콩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견과류인데, 근데 땅콩이 실제로 어떻게 자라는지는 생소하거든요. 먼저 땅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땅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께 묶어 견과류라고 부르는 호두 아몬드보다는 이름 그대로 콩이나 녹두, 팥과 더 가까운 콩과의 식물입니다. 네. 땅속에서 땅콩 꼬투리가 맺혀서 자라지만 땅속 줄기나 뿌리인 감자, 고구마와는 다르게 땅콩 꼬투리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땅콩이 열매가 맺힐 시기가 되면 땅 위에서 꽃이 핀 자리에 자방이라는 피친 모양의 기관이 땅을 향해 자라나게 되는데, 이 자방이 땅속을 파고들고 시간이 지나면 땅콩의 열매인 땅콩 꼬투리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땅콩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열매를 맺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땅콩 품종 이름이 해올인데요.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땅콩의 주요 성분인 기름 성분에 올레산이라는 지방산이 있습니다. 올레산은 일반적으로 올리브유나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는 땅콩 품종 중 올레산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올리브유만큼이나 높은 땅콩 품종에 K올, 해올 등 올레산에 올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올레산이 높은 땅콩을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떠한 점이 좋을까요? 올레산은 일반적으로 섭취했을 때 체내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네.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올레산 함량이 높은 기름들은 다른 기름에 비해서 기름이 변질되는 산화 과정이 보다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름뿐만 아니라 그 기름을 활용한 식품의 보존성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올레산 함량이 높은 땅콩을 섭취했을 때 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땅콩을 보관할 때도 더 오랫동안 땅콩을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군요. 이 해올을 땅콩 농가에서 재배할 때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네, 해올은 초기 생육이 빠르고 가지가 많으며 땅콩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낙엽병에도 다소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땅콩도 수확기가 다가오며 태풍이나 옷자람에 종종 쓰러질 때가 있는데 해올은 이러한 쓰러짐에도 강한 편입니다. 알이 크고 품질이 우수한 해올 땅콩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밭을 준비하실 때 충분한 양의 석회를 넣어주셔야 하고 7월, 8월 땅콩 알이 차오르는 성수기에 밭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콩 해올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우선 땅콩 기름과 땅콩 버터를 추천합니다. 네. 땅콩 기름은 올레산이 풍부한 해올 땅콩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습니다. 보통 올리브유의 풀향과 매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올리브유와 같은 질 좋은 지방산을 함유하지만 고소한 향을 가진 땅콩 기름을 추천드립니다. 땅콩 기름은 우리 식탁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여러 음식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땅콩 기름 자체로 여러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기 때문에 밥과 나물 같은 한식과도 잘 어울리고 올리브유처럼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땅콩 버터도 볶은 땅콩만 있다면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땅콩 버터도 마찬가지로 땅콩에 있는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을 모두 맛있게 섭취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땅콩은 질 좋은 지방산과 단백질과 함께 지용성 비타민, 칼륨과 같은 무기 성분이 풍부한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이다. 우리 국산 땅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정월대보름도 땅콩 부럼 깨기로 올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땅콩 품종 해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오은영 농업연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보한 대로 어제 많은 눈이 내렸네요. 네, 추위가 조금 가시는가 싶더니 중부지방과 충남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인천이 7cm나 되는 눈이 쌓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폭설 예보에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했는데요. 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서두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버스 등이 제속도를 내지 못한 탓에 또 이제 걷기조차 힘든 상황 탓에 이 지각 사례가 속출했다라고 합니다. 또 대중교통에 탑승객들이 몰려서 좀 힘겨운 출근길이었다라고 토로한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 오늘은 또 추운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의 경우 영하 9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출근길도 빙판길이 우려가 되고요. 반면 이 충청 이남 지역은 이 눈이 더 올 예정인데요. 이 충남 서해안을 비롯해 호남과 경북, 제주에는 토요일까지 눈이 많이 올 전망입니다. 네. 한파 속에 난방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나요? 네, 대통령실이 난방비 폭탄에 대한 이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생계, 의료, 교육, 기초생활수급자, 또 노인 등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기존 15만 원 정도에서 30만 원 정도로 2배 인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가스요금 할인 폭을 최대 3만 6천 원에서 7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서 올해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실 이 최상목 경제수석은 난방비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스요금 급등은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국제적 현상 때문이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난방비 부담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올해 가스요금을 메가줄당 최소 8원 40전, 최대 10원 40전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난방비 충격이 있었지만 5원 정도 오른 것이었거든요. 네. 때문에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정부 대책 발표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 난방비의 급격한 인상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뿐 아니라 이 서민층과 중산층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조금 더 보편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약 7조 2천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했고요. 이 재원은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 횡재세를 검토한 적이 없다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 북한 무인기 문제로 국방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민주당은 이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장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위에 출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반면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이 정치 공세라고 주장해서 회의가 잠시 정회되게 됐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오찬에서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8 전당대회에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많은 당원들이 모이는 축제이니 꼭 참석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했군요. 네, 한국은행은 어제 지난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2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2년 6개월 만의 역성장입니다. 우리 경제의 양대축인 민간 소비와 수출이 모두 부진했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이 민간 소비는 이 4분기 들어 다시 0.4%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해지고 또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이 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네. 이 수출 부진도 심각한데요. 이 지난해 1분기 3.6% 증가했던 수출은 2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올해 4분기에는 5.8%나 감소했습니다. 이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에 증가하는 데 그쳤고 이 철강은 아예 9월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인데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내다봤습니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를 밑돌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은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서요? 네, 유엔의 올해 세계 경쟁률 전망치가 지난해 예측했던 3%를 크게 밑도는 1.9%로 수정이 됐습니다. 네. 유엔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격적인 자금 긴축, 또 불확실성의 증대, 이 경기 침체 등으로 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할 것 없이 이 많은 나라가 올해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지난해 성장 동력이 심각하게 약화되면서 그 악영향이 이 지구촌 전체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라고 봤는데요. 이로 인한 달러 강세와 국채 증가로 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이 극심한 식량 위기에 처한 인구의 수가 2019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억 5천만 명에 달했다라고도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8,982명이 나왔습니다. 재작년 같은 달보다 4.3% 감소했는데요. 사실 연말은 통계적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면이 있지만 네. 하지만 이 재작년도 11월에도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11월 기준으로는 가장 적은 수였습니다. 또한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이 84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지난해 11월 이 사망자 수는 3만 107명으로 1년 전보다 6.1% 늘어서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자연 감소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이 11개월간 10만 7천여 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네. 경기도의 택시 기본 요금이 오르나요? 네, 경기도는 어제 공청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 조정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3개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1안은 이 중형 택시를 기준으로 현행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100원씩 오르는 거리와 시간 운임도 조금씩 더 많이 오르도록 조정한다라는 안입니다. 2안은 이 기본거리 자체를 더 줄이고 요금은 1,000원을 올리는 대신 이 거리 시간 운임을 1안보다는 덜 빠르게 올리는 안이고요. 이 3안은 기본요금을 2,000원 올리는 안입니다. 또한 심야 시간 택시 공급 부족에 따른 승차나 해결을 위해서 심야 할증요금 체계 변경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LPG 연료비, 최저임금, 물가가 크게 오른 반면에 이 택시비는 동결돼서 이 택시업계가 열악한 경영 환경에 놓였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이르면 3월 이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고요. 인천도 연내에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재벌과 연예인들을 포함한 마약 사범들이 대거 적발이 됐습니까? 네, 이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부유층 자식 등 20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중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 또 고려제강의 홍모 씨, 또 대창기업 회장의 아들 이모 씨 등은 이 대마를 유통하고 소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 씨는 대마 매수 흡연뿐 아니라 이 제주에 있는 자택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한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안모 씨에게서 대마를 산 이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은밀한 공급선을 유지하고자 마약계에서 흔한 이른바 던지기 등의 이 비대면 거래가 아니라 직접 거래 방식을 고수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일부는 그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갔다가 대마를 흡연하는 등 이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시카법이 뭡니까? 네, 이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이 초중고등학교 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 미성년자 교육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인데요. 네. 이 법무부는 오는 5월 이 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서 이 범행을 반복했거나 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이 대상을 한정할 예정입니다. 이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는 이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에서 약 610m 안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또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요? 네, 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압수수색 후 8일 만인데요. 검찰은 김광호 청장의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데 김광호 청장의 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할로윈 축제 당일 이태원에 1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이 기동대 배치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제 벌였습니다. 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인데요. 이 압수수색에 앞서서 약간의 대치는 있었지만 경찰은 곧 사무실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네. 끝으로 올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었을 때 자기 과실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네,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를 무조건 다 보장받을 수는 없고 이 자기 과실인 경우 어느 정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경상 환자도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이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이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왔는데요. 이제는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실이 큰 경우 내일 돈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른바 가벼운 사고로 누워버리는 이 과잉 진료 의심 환자를 막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경상 환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과잉 진료로 추정된다는 연구도 나왔는데 이 과잉 진료 의심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보다 1인당 진료비가 4배 가까이 많았고 또 진료일 수는 3배 길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걸로 연간 5,400억 원 규모의 과잉 진료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식물원에 가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차가 없는데 이 차가 없는 사람은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식물원에 볼 일이 있다는 분이 있어서 동행을 하게 돼서 얼른 가봤습니다. 아, 면허 없으세요? 없습니다. 예. 아, 왜요? 떨어졌습니다. 네, 그 뒤로 안 합니다.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예. 필기 떨어지신 건 아니겠죠? 필기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아, 실기에서. 예,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옛날에 아주 예. 스틱으로 할 때. 아, 수동 예. 일종. 아. 예. 차 없는 게 좋은 점도 많아요. 예, 차가 없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네, 그건 아닌데 사실. 예. 뭐 크게 불편함은 또 요즘에 도시에서는 없는 걸로. 네. 아무튼 차가 없는 사람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이라면 뭔가 깊은 산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오래전 농장으로 출발했고 여기는요. 도심의 농사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는데요. 2003년 식물원으로 개원을 했고요. 버스가 다니기도 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배차 시간이 27분이라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겨울에 이 시간에 이렇게 길에 서 있으면 추울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분 차를 타고 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겨울에 이제 길가에 오래 서 있으면 당연히 춥겠죠. 근데 그러면은 겨울 말고 다른 계절에 가면 되잖아요. 예, 그럴 생각도 있었는데 기회라는 게 자주 오지 않아서 얼른 따라갔는데 그분이 식물원에 간 거는 거기에 갤러리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그분이 야생화 동호회에서 사진전을 열기에 준비를 하러 가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원 안에 갤러리가 있고 사진전까지 열 수 있다는 건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성남시 수정구 홈페이지에 소개된 거기 안내글을 보면요. 네. 국내외 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하여 식물 자원을 발굴, 개발하고 연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식물 관련 직업 교육과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위한 환경 교육과 함께 자연을 관찰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한다. 그래서 식물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식물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이 식물과 매개되는 사진, 그림, 디자인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답니다. 네, 식물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그걸 식물 문화라고 한다면 식물 문화가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식물 문화가 딱 이거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이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식물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이 정서적 효과가 커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물 테라피, 식물로 집안을 꾸미는 플랜테리어도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할 때 하나로 정의하기 정말 어렵지만요.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정신 탐구를 해나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사진 등의 문화 행위를 우리는 하는데요. 그 매개가 만약에 식물이 된다면은 식물에 관심이 가면서 숲이 보존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식물 문화의 확대는 사실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되어야만 숲이 더 푸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식물 문화가 그러니까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서 더 푸른 숲을 가꾼다라는 의미였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도 하고 예술 전시도 하는 그런 식물원을 만들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식물원이 이 식물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식물원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식물 문화에 대한 이소영 식물 세밀화가의 글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식물 관련 연구기관들은 그동안 영국의 식물 연구와 문화를 롤 모델로 삼아왔다고 하고요. 그런 영국은 현재 식물 문화 확대가 아닌 확산된 식물 문화를 기반으로 자생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연구를 한답니다. 사람들은 외래종 뿐이었던 화단에 영국의 토종 작물을 심고요. 자생식물 종자를 분양받아서 자신의 정원을 공공의 숲처럼 일군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어서 결론을 보면은 인류가 살기 위해서 식물을 육성하고 이용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은 식물 문화가 식물과 인간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데 이 식물 문화가 있어야만 한다는 말은
사실 많은 걸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고 가꾸는 것, 그것이 식물과 인간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지점을 찾는다는, 함께 사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식물을 저희가 만나볼까요? 네, 마삭줄입니다. 마삭줄. 이 마삭줄은 그 온실 에코센터에서 본 남부지방 덩굴 식물인데요. 네. 먼저 갤러리 복도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식물 사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전시 제목은 그거 식물원에서 지키고 있는 멸종 유기 식물들에 대한 사진인데요. 그곳은 서식지의 보존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서식지 내에서 보존이 어려운 야생 동식물, 그러니까 멸종 또는 멸종 유기종을 서식지 외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증식하고 궁극적으로 재도입을 해서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 사진을 보니까 멸종 유기 2급으로 지정된 가시연꽃, 개병풍, 나도승마, 날개 하늘나리, 단양특보쟁이, 대청부채, 동미나리, 매화마루, 백부자, 섬시우 등의 사진을 보았는데요. 자생지에서도 이곳에서 잘 살아서 멸종되지 않고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지금껏 지구를 지켜온 수많은 식물들이 계속해서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소개해 주신다는 마삭줄 이제 알아볼까요? 네, 이 온실의 수종들은 남부지방 수종이라서 겨울에도 거의 모두가 푸른 잎을 달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마삭줄이 눈에 들어온 거는 이 덩굴 식물의 유리 벽면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고요. 거기서 이 박주가리처럼 하얀 솜털에 씨가 붙어 있는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가리처럼 하얀 솜털에 씨가 있었는데 박주가리가 아니고 마삭줄이었단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이제 숲놀이를 하다 보면은 그 민들레씨 있잖아요. 네네. 주로 봄에 호호호 이렇게 불어서 날리고요. 호호호, 후후후, 손바닥을 꼭 호호 불어서 날리고. 호호호는 호빵 먹어야 돼요. 아, 그런가요? 겨울에 호빵이 생각나시는군요. 네. 박주가리 가을에 많이 합니다. 박주가리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열면은 네. 그 안에 씨가 있어가지고 또 이 씨를 날리는 놀이를 많이 하는데요. 이 박주가리 씨에 날개가 있는데 마삭줄은 비슷하지만은 남부지방 자생식물이고 중부지방이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박주가리와 다르게 마삭줄 씨는 날개가 없이 길고 홀쭉해서 구별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주가리와 비슷한 씨를 가지고 있는 마삭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유클리 서울에 실린 허철이의 자연의 사르리 났다에 나오는 마삭줄 이야기를 보면요. 이 협죽독과의 마삭줄은 온대성 늘 푸른 덩굴나무로 이 동백나무가 야생할 수 있는 정도의 기후지역의 해변 바위지대에 숲속 또는 숲 가장자리에 반음지와 양지에 분포를 하고요.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북으로 분포가 확대되고 있으며 내륙 지방에서도 생육이 확인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답니다. 이 마삭줄은 줄기에서 공기뿌리가 되려 주변의 바위나 나무 등 다른 물체에 붙어서 자라는데요. 5m 정도로 가늘고 이 길게 뻗는 줄기는 마치 사무로 꼬아서 만든 줄처럼 생겨서 삼마, 동아줄, 삭해서 마삭줄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고요. 네. 잎의 앞면은 짙은 녹색을 띠고 뒷면은 잔털이 있거나 없는데 겨울에는 붉게 물들기 위해서 관상 가치를 아주 높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관상 가치가 높다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식물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전남 광양에서 그 농장을 하시는 분의 그 자료를 봤는데요. 그 마삭줄은 꽃이 오래가고 향기도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겨울철에도 녹색을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추위에 강하고 맹활액이 좋아서 또 생장도 아주 빠른 편에서 많이 심기를 권장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그 겨울에 녹색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삭줄 만나봤고 다른 식물도 만나볼까요? 네, 개유 등입니다. 이 온실을 제가 나와가지고 그 멸종 유기식물 아까 사진 말씀드린 네네. 멸종 유기식물 대체 이식지를 가보았는데요. 이곳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땅, 햇빛, 물 등의 환경 조건을 이 자생지 환경과 유사하게 조성을 한 곳입니다. 하지만 겨울에서 그들이 자란 전체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요. 네. 그 산책을 좀 하다가 돌아서 나오다가 그 희열이를 감싸고 올라가 있는 개요동, 둥글고 황갈색을 띤 개요동 열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열이를 감싸고 올라가 있는 개요등. 그러니까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갔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요등도 마사학줄처럼 덩굴성 식물인데요. 그 희열이는 그 한반도 고유종이고요. 그 이른봄 아래로 늘어뜨리며 피는 노란 꽃이 아주 아름다운데요. 네. 이 여의도 공원에도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이 겨울에 벌집 같은 열매를 달고 있는 게 아주 특이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칙칙한 겨울 숲에 이 광택이 나는 열매를 달고 있는 개요등은 정말 빛나고도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열매가 광택이 나서 빛나고도 아름다운 개요등. 이름이 독특해요. 무슨 뭐 개요등 뭐 등불 같은 이름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풀이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닭개, 오줌요, 네. 등나무 등을 써서 개요등이라고 하는데요. 닭의 오줌이요? 예, 닭의 오줌 냄새가 나는 덩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닭의 오줌 냄새를 맡아보셨어요? 못 맡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개요등 꽃부터 보면은 네. 이 개요등의 꽃은 7월에서 9월까지 긴 기간 피어 있는데 그 나무도감 공부란 유튜브를 보면요. 그 통으로 된 길이가 12mm 정도 자라는데 꽃뿌리 안쪽은 자주색이고 털이 촘촘히 많고요. 겉에서 볼 때 꽃으로 보이는 5갈래 하얀 꽃잎은 꽃잎이 아니라 꽃뿌리 조각이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꽃잎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박각시 나방 종류를 끌어들이기 위한 모습이고요. 오줌 냄새를 풍기는 거는 이 냄새를 싫어하는 다른 분충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박각시에게는 오줌 냄새가 좀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바로 번식을 위한 박각시를 끌어들이기 위한 개요등의 생존 전략으로 닭의 오줌 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합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특정 냄새로 특정 곤충만 불러들이는 전략인데 정말 계획이 다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개요등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이 꽃이 지면은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개요등 열매는 이 구조가 복숭아 열매와 똑같은 굳은씨 열매 핵과라고 하는데요. 네. 복숭아와 다른 점은 복숭아는 하나의 씨가 있는데 개요등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암술대가 2개이기 때문이고요. 열매 끝부분에 남아있는 이 도드라진 흔적은 꽃받침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이 꽃받침은 영구히 남아있다고 해서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갤러리 복도에 걸린 문구를 보면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지구상의 생물 자원을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해왔고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자연의 차별도 선진국 후진국 차별도 부자 서민의 차별도 없이 말이요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모두가 영구히 공존의 지혜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숲으로 가는 길, 오늘은 경기도 성남의 식물원을 둘러봤고요. 그곳에서 마삭줄과 개요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놓기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웠죠? 오늘의 정답은 바로 한라봉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5012번님 정답 한라봉입니다. 정말로 맛있는 요즘 과일입니다. 여긴 경북 봉화인데요. 날씨는 춥고 난방비도 부담돼 요즘 우리 마을 노인회관에 다들 둘러앉아서 추위를 이겨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464번님 한라봉입니다. 겨울철에 저희 집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한라봉은 꼭 먹어야 한다네요. 872번님 정답은 한라봉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도전해봅니다. 달달 새콤 군침이 돕니다. 오늘 퇴근길에 과일 가게에 들러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고수한 웰빙 혼합 작곡 세트는 5012번님께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3464번님과 872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어제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빙판길 도로 살얼음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네요. 저는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